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검색 시대의 병업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메디부스트의 전서연 대표고요. 오늘의 주제는 AI 검색 시대의 GEO라고 불리는 제네레이티브 엔진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최근에는 요즘에 AI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클로드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LLM 툴들에다가 우리 병원을 검색하고 오게 하려면 이게 추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닥파닥에는 개원 초기이신 이제 마케팅 이제 처음으로 인프라를 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고, 그리고 피부과 쪽에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했으나, 개원한 지 좀 오래 되셨던 분이시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쭉 들어주시면, 네, 어느 부분에서든 이제 도움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전서연이라고 하고요. 원래 저는 법인 데이터 브릿지 랩이라는 회사를 이미 한 3,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 사업을 오래 진행을 해왔었고, 제 첫 커리어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티니라는 이제 곳에 이제 크로스 마케터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 분석이랑 시각화랑 그리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네, 세일즈포스가 20조 원에 인수했던 이제 태블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본사에서 선정한 글로벌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쿠팡, 삼성 이런 대기업들 대상으로 그 사내 직원들에 대한 전사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AI 교육, 그리고 데이터 분석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병원 쪽에 이제 네, 들어오게 됐는지 네, 제 소개를 여기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주변에 이제 피부과 원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조금 자주 가면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마케팅의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중도 해지 위약금이 있다거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업체에 귀속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측정 도구도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GA4라고 해서 이제 병원장님 홈페이지에다가 넣어두면은 환자들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클릭해서 어디서 이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검색어로 들어오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월간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정말 노출 중심의 그런 성과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제작비 부분도 해외 마케팅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월에 너무 많은 이제 금액을 부르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병원 마케팅을 오래 한 업체일수록 이런 관행이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겪어서 좀 익숙해지신 원장님들을 보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IT랑 데이터 업계에서 조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계정 소유권은 당연히 고객사에 있는 게 당연했고, 그리고 애널리틱스나 서치 콘솔 같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놓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고, 그리고 작업 일지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투명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고객사의 산출물을 다 인수인계 시켜드리는 문서까지 작성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 마케팅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계정 소유도 대부분 이제 업체에 들어가 있다거나 측정 도구도 없다거나 그래서 뭘 했는지가 저는 조금 불명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종료 후에는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는 좀 해결해 드리고 싶다,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맨 처음에 네,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시작할 때는 병원 계정과 이제 콘텐츠는 병원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노출보다는 실제 환자 행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고리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콘텐츠도 이제 의사가 직접 쓴 것 같은 칼럼형 콘텐츠를 쓰고 있고, 하여튼 이건 제가 병원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검색이 이제 엄청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2026년에 피부과를 만약에 새로 개원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AI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추천이 잘 안 된다 한다면 온라인에 어떤 마케팅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건데요. 일단 이 순서대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이 먼저 행동하는 구조를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일했었던 이제 그로스 마케팅 업계에서는 AARRR이라는 네,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고객을 획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매출을 낼 수 있게 되고 구매 방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네, 재방문을 한다거나 공유를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의 이제 행동 구조를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이 큰 구조 안에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드릴 겁니다. 근데 기존의 광고 대행 업체들, 그리고 병원 마케팅 업체들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 노출이랑 클릭이랑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문의랑 예약이랑 내원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기존의 퍼포먼스 마케팅과는 다른 이제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로스 마케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이탈하는지, 그리고 처음 유입돼서 경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환되고, 재방문이 되고, 추천을 하고,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런 전체 여정을 이제 데이터로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필요한 게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인지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 발견되는 입장에서 인스타 릴스나 요즘에 스레드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유튜브 쇼츠나 네이버 클립 같은 거에서 이제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흥미 단계에서는 네이버, 구글 검색, 블로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찾아보십니다. 이때 원장님들의 블로그가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는 원장님의 경력이나 그리고 제3자가 쓴 이제 칼럼 사이트 같은 것들 이런 곳이나 이제 리뷰, 네이버 리뷰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실제로 확인할 때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나 홈페이지나 이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재방문을 하게 되거나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정은 업종마다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했던 다른 업체들이랑 이제 다른 부분은 원장님에 대한 검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환자들도 광고처럼 쓴 블로그 글은 1초 만에 다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지역별 키워드가 너무 과도하게 반복된다던가 AI가 써준 것 같은 글이라던가 이런 거는 단번에 파악하고 아 이건 광고구나 원작이 실제로 쓴 글이 아니구나 라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충분히 소비자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매출이라는 구조를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항상 고객에게 이제 매출을 올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매트릭 하이라키라고 해서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이게 쪼개질 수 있는지 보고 환자 수랑 객단가를 결국 높여야 되는데 환자 수를 높이려면 신환수도 높여야 되고 재진수도 높여야 되고 그럼 신환을 높이려면 이제 채널별 유입이 따로 있을 겁니다. 뭐 검색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AI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 그리고 재진을 위한 이제 재방문율 이제 기록들이랑, 그리고 방문당 시술 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리고 시술 평균 이제 단가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높은 시술들을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제 아젠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이해 파트에서는 환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탐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색 채널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어떤 식으로 병원을 찾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마케팅 업체를 찾으실 때 꼭 저희랑 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모든 업체에다 한번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계정이나 뭐 그리고 측정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운영하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거를 제가 실제 사례로 컨설팅 해드렸던 사례까지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고 계시는 이 전체적인 경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요즘에 식당을 찾으실 때 AI한테 검색을 해서 많이 찾으시고, 저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30대 직장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미를 치료하고 싶다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챗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뭐 퍼블리시티 같은 LLM 툴들에다가 기미가 갑자기 심해졌는데 너무 강하게 시술하지 않는 피부과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찾는 정보는 답변 속에 이제 병원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어떤 병원의 이름이고 거기에 대한 이유랑 그 출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출처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에만 있으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에만 있으면은 AI 툴들이 긁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AI가 아닌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글에다가 이제 원장님들 칼럼을 옮겨 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명을 다시 재검색해서 이제 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과정으로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블로그랑 홈페이지는 이제 예약 전에 진료실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퍼널을 한번 보게 되면 AI 안에서 이제 역할은 이제 질문을 프롬프트로 이제 던지고 그래서 답변에 어떤 병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떤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AI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환자가 하는 역할은 그걸 다시 검색하고 확인하고 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유입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I 검색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요즘에 해외 환자들은 레딧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나 AI 검색이나 구글 검색 지도로도 많이 보고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뭐 소셜 지도,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검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이버의 이제 상위 노출이 어려워진 이유가 예전에는 많은 대행사들이 이제 네이버의 상위 노출을 이제 보장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진 이유가 스마트 블록이나 뭐 에어서치나 그리고 AI 브리핑 같은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개인별로 그 사람들의 검색 의도랑 이용 이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AI로 이제 검색이 되는 부분이 이제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관 검색어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네이버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던 업체들은 더 많은 채널로 지금 분산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기존의 업체들 중에 이제 구글이나 구글 서치 콘솔이나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정보나 이제 AI GEO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이제 그 채널을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위 노출 보장을 하는 업체들은 사실 위험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밖에 이제 검색 규모도 많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이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있고, 제 주변 이제 20, 30대들, 30대 중반 그리고 40대까지도 이제 구글 검색을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행 상품들이 네이버 한 곳만 계속 본다거나 뭐 카페 바이럴을 계속 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들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딱 지금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맵인데요. 구글 맵이 세팅이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 검색이 이제 이걸 추천을 해줄 때 구글 맵에 있는 리뷰를 같이 긁어옵니다. 그래서 구글 맵에 있는 리뷰들도 꼭 한번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입 채널 중에 하나가 외국인 환자입니다. 요즘에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 환자들이 이제 유입되는 키워드들을 일단 분석을 하고,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비어 있으면 구글에 검색했을 때 우리 피부과가 만약에 1등으로 나온다. 그래서 어떤 피부과에 계신 원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매출 상승을 경험하셨다고 할 정도로 이제 외국인 환자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유입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병원을 고르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케팅 대행 업체들이 많이 하던 거는 SEO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랑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의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 게 검색 최적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GEO라는 개념은 제네레이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생성형 검색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참조해서 얘가 가지고 오냐면 결국 공식 홈페이지나 구조화된 글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도 지금 피부과 홈페이지에는 원래 블로그 글이 없었는데 네이버 글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도 동시에 하시면서
제3자 사이트, 저희가 만든 이제 해외 환자 유치용 이제 칼럼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도 이제 4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글에 나오는 그 키워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밀고 계시는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역 피부과, 무슨 무슨 역 리프팅,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이제 구글의 검색에 걸리는 게 10위 안에 걸리는 게 거의 없으실 텐데 20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뭐 한두 개 걸릴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렇게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한 3개월 정도 해왔더니 지금은 다 이제 10위 안에 드시고 특정한 이제 지역 키워드 안에서는 5위, 1위도 하시는 경우를 이제 실제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EO에서 GEO로 넘어가는 게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요. 구글에 이제 인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주시면 검색 순위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축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AI 인용률이 높으려면 AI가 선호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AI가 선호하는 근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것들도 되게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제3자가 만든 사이트, 본인의 홈페이지보다는 예를 들면 뭐 모두닥 같은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칼럼을 모아놓은 이런 사이트라던가 좀 객관적이고 좀 신빙성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제3자의 의견이라던가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레딧에 있는 그리고 해외 환자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있는 것들도 다 불러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AI가 인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트에 이제 기반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장님들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 이제 코드 부분에 그 LLM 툴들이 이걸 읽을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직접 써주신 원장님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아마 지금은 안 해주셨을 텐데 안 해주셨다면 그 기반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챗GPT 인용이 불가능하게 막아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임웹이나 이런 템플릿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그 봇의 크롤링을 막아놓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혹시 이제 확인을 원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무료로 그냥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용률은 낮은데 이제 검색에는 잘 잡히는 곳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색 순위는 높으나 AI가 인용하기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챗GPT에서 잘 나온다고 해서 제미나이에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퍼플렉시티랑 뭐 여러 엔진에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원문을 읽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들은 GPT가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글을 링크를 주시고 여기 있는 글 읽어가지고 이제 분석해봐라고 하면은 아마 막혔다고 하거나 읽기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서 이거를 이제 원문을 차단해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뭐 다시 인용하는 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이제 예외지만 인용이 되려면 구글과 AI가 읽는 곳에 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일한 정보가 이제 다른 구글이랑 유튜브나 뭐 이런 곳들에 다 널리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엔진마다 이제 확인하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집 경로가 또 다르고 제미나이는 또 구글 위주로 많이 보고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내부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원장님의 병원이 이제 AI 답변에 등장을 하려면 이제 총 이제 5가지 단계를 이제 거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AI가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때 그 문서에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제3자가 작성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이제 후기가 일단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원장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처로 채택을 한 다음에 답변 문장에 그 병원이 등장하게 되고 조건에 맞는 병원으로 제시되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병원 홈페이지의 구조들이랑 거기 안에 LLM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Q&A 구조가 잘 잡혀 있는지 AI가 선호하는 그 사이테이션의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용되고도 이제 추천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주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쓴이랑 병원의 연결 정보가 약한 경우에는 이제 잘 이제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그 병원 홈페이지랑 그리고 구글에 쓰시는 칼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일관성 있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병원명이 어떻게 되고, 공식 프로필 홈페이지랑 그 링크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원하는 방향인지, 그리고 어떤 문서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었는지를 이제 AI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장님들께서 이제 잘 하시는 부분, 그리고 진료 철학, 기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다가 잘 정리해 두셔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환자가 질문했을 때 그거를 인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이제 처음 GEO를 시작하시거나 AI 이제 검색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해오셨던 게 아닌 이상에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지금 AI 검색 최적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병원만 엄청나게 많이 최적화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한 군데 정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은 아직 많이 시작 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오는데 이제 정보가 아예 틀리거나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그리고 병원은 나오는데 원장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키워드를 추천했을 때 그 지역에 피부과가 많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추천에 겨우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원장님이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진료에 장점이 있는지 리뷰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특히 AI가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께서 논문을 쓰시거나 뭐 방송을 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경력이 있으시거나 뭐 학회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다 활용하는데 너무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 못 하시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AI 구조에 대해서 AI 검색이 어떤 것들을 인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실제로 콘텐츠는 어떻게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역별 안에서 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 자체에서 이제 아예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수요까지 우리가 끌고 오고 싶다면 그냥 기미 레이저 이런 키워드로 하시는 것보다는 환자가 실제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프롬프트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프롬프트를 검색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먼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를 먼저 듣고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초안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안을 가지고 SEO, GEO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AI한테 이제 인용될 수 있는 각종 이제 구글 사이트랑 이런 칼럼 사이트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좁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입니다. 그냥 이수역 피부과 기미 레이저 보톡스 가격 이런 키워드는 이제 너무 수백 병원이 경쟁하고 있는 키워드고, 이렇게 해서는 거의 노출되기도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리서치를 통해서 뭐 기미랑 주근깨가 막 같은 레이저로 되는지, 뭐 레이저 토닝 후에 붓기는 며칠 가는지,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저희가 작성을 했을 때 좀 인기가 많았던 글 중에 하나는 호텔 가서 이제 클렌저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바디워시로 이제 세안을 해도 되는지 이런 되게 구체적이고 다른 피부과들이 선점하지 않은 키워드를 이제 했을 때 심지어 해외 환자들까지 들어와서 그 콘텐츠에 대한 이제 활용도,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주제로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야 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 프로필입니다. 원장님 프로필이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구조화돼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치료에 대한 원장님의 기준, 그리고 원장님의 의견에 대한 글을 이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이제 대행사들의 글을 보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미 레이저가 뭔지, 기미 레이저가 뭐고, 기계가 뭐고,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보다는 원장님만의 이제 특별한 치료 방법, 기준, 철학,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시술과 가격 안내 페이지를 홈페이지나 자체 칼럼 사이트에 어딘가에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를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밖에도 제3의 외부 사이트도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이 아닌 제가 이제 작성하고 있는 뭐 칼럼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나 더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정보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잡아가시면 좋을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AI가 살펴보는 게 6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무조건 참조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통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리뷰랑 커뮤니티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모두닥 같은 곳들이나 아니면 강남 언니 같은 곳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나 논문이나 학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소개를 이제 AI의 전서현이 누구야? 데이터 브릿지 전서현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제 한국경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인용이 됩니다. 제 3자가 확인했을 때 훨씬 더 신뢰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랑 칼럼에 구글에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랑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에 다 자막으로 다 읽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해놓으면 GEO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GEO가 잘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정당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디렉토리랑 이제 플레이스 정보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챙겨주셔야 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 앞에서 보여드린 저 6개의 매체에 이제 내용들을 공식 정보, 병원명, 주소, 진료 시간, 의료진, 진료 과목 이런 것들이 구글 맵이랑 네이버 맵, 카카오 맵 이런 공식 정보 홈페이지들에 일관성 있게 잘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으면 그게 신뢰도 있는 정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근거들, 경력, 그리고 논문, 학회, 저자 프로필, 그리고 진료 기준, 철학, 그리고 제3자가 말하고 있는 논문 DB나 학회, 커뮤니티, 리뷰, 기사, 그리고 위치, 콘텐츠, 어떤 시술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는 콘텐츠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정보가 모두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병원을 검색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원장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 경력이 잘 정리 안 되어 계신 원장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병원 경력도 있으시고 논문도 이제 작성하시고 몇 건 이상, 몇만 건 이상 시술 경험이 있으신데도 병원명이랑 주소 외에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구글에 나와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이랑 같이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영문 회화 환자 유입용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력이랑 진로 철학이랑 그리고 작성하신 칼럼이랑 논문들 이런 것들을 다 구조화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AI가 바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URL 안에 하나의 URL 안에 원장님에 대한 정보가 다 정리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럼 사이트에도 이렇게 원장님의 진료 철학에 대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쓰는 철학 글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진로 철학들을 어느 정도 이제 추론을 해서 초안을 써서 드리면 원장님께서 이제 검토를 해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팀이 이제 칼럼을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글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아, 이 원장님은 이런 진료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훨씬 더 추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부분 중에 하나가 네이버 블로그 이미 혹은 지금 대행사를 쓰고 계시다면 그 블로그 글에 그 의원명을 아예 삭제를 하더라도 여기가 어느 원장이 쓴 글인지가 보이는 글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김희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방법, 주의사항 이런 글들을 보고 사실 실제로 전환되는 환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 치료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지, 어떨 때 멈추시는지, 그리고 어떨 때 권하지 않으시는지, 어떨 때는 이제 한계점이 있는지, 오히려 이제 신뢰를 얻으려면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점도 같이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효과랑 이제 부작용, 이런 것들의 사이에서 이제 절충안이라던가, 실제로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실제 질문과 실제 답에 대한 컨텐츠라던가, 잘못 알고 오시고 계시는 이제 흔한 오해라던가,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빠르게 한번 돌아보면, 네, 이제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AI 검색이 등장을 했고, 이제 네이버 안에만 이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도 확장을 해주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다국어 페이지도 구글에 신설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병원을 고르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필요한데,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네이버는 인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구글 쪽에다가 이제 남겨주셔야 되고, 이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참조를 하는 정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장에 대한 전문성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그 다른 병원들과 최대한 경쟁을 줄이려면, 우리가 여기서 압도를 하려면 환자의 질문을 이제 좁게 가져가서 그냥 단순히 기미레이저 보톡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네, 프롬프트를 이제 예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좋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구조적인 관점에서 어떤 플랫폼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이제 경력들도 구글에다가 모아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콘텐츠에는 원장님의 기준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전반적인 AI 검색에 대한 구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개원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대행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이제 병원명이랑 주소, 연락처, 진료 시간, 진료 과목 이런 것들은 모든 채널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개 프로필 페이지가 잘 있어야 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도 이제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에서 이제 구글맵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리뷰는 어느 정도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당연히 하실 거고, 이렇게 큰 세 가지 축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비를 쓰실 때 이제 대행사를 고르실 때 제가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권장해 드리고 있는 게, 대행사에서 산출물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행사가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거를 이제 갑자기 다시 본인들 소유로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이걸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유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GA4, 구글 서치 콘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측정 기반을 깔아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행사들이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꽤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환자들이 들어와서 어디서 들어온 환자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들어온 환자, 한국에서 들어온 환자, 어디서 들어온 환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타고 들어와서 언제 검색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실시간 지금 몇 명이 지금 접속해 있고 우리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가 가장 위에 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반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안 하고 계속 광고비만 돌리시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병원을 찾는 이유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노출용 키워드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무슨 무슨 역 피부과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작성해 봐야 앞으로 콘텐츠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측정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뽑아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거를 잘 하고 계시냐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걸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검색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시려면 AI 크롤러가 이제 차단돼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사이트 맵이랑 그리고 로봇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HTTP 홈페이지 구조를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고객사분 중에 한 분도, 한 원장님께서도 아예 그냥 HTTPS도 조차 안 돼 있어서 그 홈페이지가 잠겨 있어가지고 위험한 사이트로, 보안 위험이 잡혀 있는 사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AI가 애초에 위험한 사이트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보가 구글이나 그리고 AI에도 기껏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장별 이제 프로필이나 시술별로 이제 개별 URL을 다 만들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맞췄는지, 그리고 다국어로 이제 번역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소스랑 콘텐츠들이 다 귀속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병원 업계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일을 했었던 이제 IT 업계에서는 당연히 고객사에 드리는 게 맞는 내용인데 이거를 가져가는 대행사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임웹이나 이런 템플릿 사이트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챗 GPT에 이제 링크를 전달하셨을 때 403 뭐 포비든 이렇게 뜨면서 보안 장책이라서 한마디로 AI가 못 긁어오는 거죠. IMM에 해주시면. 어느 정도 긁어올 수는 있는데 챗 GPT한테는 이제 못 긁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홈페이지에서 일단 가능한 범위까지 개선을 한다거나 별도로 이제 콘텐츠 허브를 따로 두시고 제3자가 쓰는 이제 칼럼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시거나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이제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아예 이관해 드리는 작업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AI를 하지 말고 그냥 네이버랑 플레이스만 우선시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위 노출을 이제 보장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요즘에 네이버에 이제 새로운 스팸 정책이 생겼는데 웹 콘텐츠 스팸 사례들을 이제 너무 과도한 이제 키워드를 했을 때도 이제 그게 추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팸의 기준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상위 노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관련해서도 대부분 계약서에 보시면 오로지 원장님의 책임으로만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대행사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법률 전문가랑 같이 이렇게 의료법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혼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이런 나쁜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료 광고 심의랑 이제 콘텐츠에 대한 경계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원고 검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께 이제 대행사 쓰실 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고 누가 검수를 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 대행사들을 보면 사람의 이제 배경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감춰져 있고 그냥 병원 마케팅 경력 10년, 뭐 몇 년째 1위 뭐 이런 것들만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경력이 없는데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병원 마케팅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드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에 이제 실제 작업하시는 분의 프로필과 그분의 경력, 그분들이 실제로 작업한 결과물의 퀄리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정과 콘텐츠가 이제 계약 종료 후에도 병원에 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법에 대한 이제 책임 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GEO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역 피부과 추천, 뭐 또는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세라 경험이 많은 의사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특정 의원과 특정 의원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어떤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네이버랑 좀 다른 점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각가지 이제 질문에 대한 유형을 미리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질문부터 선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GEO를 시작하고 있는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홍조가 있는 사람 리프팅을 어디서 잘하는지 그리고 진료 기준이 잘 드러나 있는 이런 병원들이 아직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 네이버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선점해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GEO는 아무 조사 없이 그냥 네이버처럼 그냥 키워드만 잔뜩 이제 도배된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수집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이제 인용이 되는 게 있으면 그 경쟁사는 어느 플랫폼에 어디 사이트에다가 어떤 글을 올려서 이게 인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보고 사이트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재측정을 해서 실제로 순위가 올랐는지 체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제 고객사분들이랑 저희 내부 툴로 GEO 모니터링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일일 이제 관측을 해서 특정 검색어에서 이제 이건 지금 가려놨는데 어떤 피부과에서 지금 구글에서 지금 6위, 그 네이버에서 지금 5위를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27위, 그리고 아예 구글에 안 뜨고 있는 것도 지금 있는데 지금 초기 상황에서 지금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건 초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얼만큼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월간 브리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주는 대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치 콘솔이랑 GA4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생겼는데요. 둘 다 무료 툴입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사실 설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 비용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마케팅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체를 만나셨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서 우리 병원의 어떤 페이지를 읽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서치 콘솔이고요. 그리고 GA4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어느 유입 경로를 통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실제로 예약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 있는지 이런 퍼널 분석이라고 하는데 전환율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네이버 광고만 하던 시절에는 그냥 검색을 해서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검색 광고에 대한 노출이나 클릭을 이렇게 집계를 해서 보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AI 답변에서 확인을 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로그에는 남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I를 같이 써주셔야지 이제 유입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어떤 걸 확인했는지랑 처음 알게 된 곳은 어디인지 이런 거를 보실 때 이제 AI 선택지를 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신원 유입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I 검색이 결국 네, 해주는 거는 이 전체 매출 부분에서 환자 수를 늘리는 부분, 이제 신원 유입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지금 오늘은 다뤘는데, 다음 세미나 때는 이제 전환율이랑 재진, 그리고 방문당 시술 수, 그리고 시술 믹스, 뭐 이런 수익성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하실 수 있을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고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문의해서 이제 예약까지 되는데 그 상담 실장님께서 이제 문의가 약간 불친절했다거나 아니면 응대가 조금 늦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상담 실장에 대한 온보딩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미리 할 수 있을지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놓고 AI가 답변을 그 병원의 그 말투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제안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문의 응대해주는 툴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술 주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케어 자동화를 하는 거죠. 리프팅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 1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뭐 30일 지나고 이거는 병원에 맞게 시술에 맞게 커스텀을 해서 경과 확인하는 요청 그리고 후기를 요청한다거나 재시술 시점을 안내드리거나 이런 CRM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이제 재방문을 위해서 이렇게 유입 퍼널도 분석하고 케어 자동화를 하는 부분도 이제 나중에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 분석 툴이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랑 유튜브랑 그리고 인스타 릴스 같은 걸 다 종합을 해서 현재 검색 지수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분석가였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특히 신규로 이제 올라간 키워드들 뭐 예를 들어 뭐 지방 분해주사 새로 나온 뭐 뉴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름에 이제 글을 썼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구성해서 이제 객단가를 올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매출 분석이랑 이제 수익성 분석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기업에서 하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매출 분석, 매출을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을지 그것들을 이제 보고 기업 이제 BI 대시보드에 쓰는 이런 구조들을 이제 병원으로 제가 이직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이제 크로스 마케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본 거는 이제 유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한테 어떻게 노출을 시키고 질문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설계를 할지 프롬프트 리서치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걸 GEO가 인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GA4나 이제 서치 콘솔 같은 것들로 측정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예약 페이지에 도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왜 이 부분에서 전환율이 떨어지는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재방문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네, 다음 세미나 때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분들이랑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꼭 기록으로 또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그때마다 뭐 보고서를 주는 대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정리도 안 되실 수 있고 지금 어느 단계에서 몇 퍼센트가 왔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직접 여쭤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도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업 일지나 개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도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업체를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EO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부분과 실제로 이제 한계점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캡처해서 이제 나왔다고 해서 그걸 성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도 이제 매번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하나를 뚫었다고 해서 다른 그 엔진을 뚫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용이 된다고 해서 추천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인용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추천이 될 수 있는 컨텐츠까지 만드는 거는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추천된다고 해서 바로 한자가 이제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내원하기 전까지의 그 다른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AI 노출이 는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노출을 시키려면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먼저 그것들을 이제 계속 구조를 잡아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LLM 엔진들이 쭉 사이트 돌아가면서 그걸 색인하는 데 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저희 업계에서는 3개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지금까지 구글을 아예 대체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 검색이랑 지금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검색 엔진이랑 이런 것들을 색인을 시작하는데 최소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는 걸리고요. 그래서 처음 인용이 되는 게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이 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병원들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제 병원들은 좀 소수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AI 검색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신 정도 원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명은 이제 비공개하는 상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병원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구글 검색이랑 AI 답변에 대한 중요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되는 시기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다 뭔가 컨텐츠를 올리거나 뭐 홈페이지 구조를 잡거나 AI 봇을 허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있지만 방치되고 있고 구글 검색엔 찾기 어렵고 그리고 AI 답변이 이제 인용할 원문이 없다거나 그리고 영문 사이트는 없고 그리고 이 원장님께서는 SCI 논문도 이제 작성을 해주셨고, 근데 홈페이지에 이제 원장님 답변들이 이제 로그인 뒤에 잠겨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Q&A 정보들이 이제 다 뒤에 숨겨져 있다거나, 그리고 검색되지 않는 이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을 때 원장님들이 이제 노출되고 싶어 하시는 그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구글에 하나,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키워드 외에는 그 외에 20개 키워드가 전혀 다 노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GEO 진단 리포트를 같이 만들어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중요했던 거는 이제 보안 인증서 설치를 하시는 거. 홈페이지 자체에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라고 뜨시는 거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거. 그리고 대표 주소가 이제 꼬여 있는 것들. 그리고 방문 분석이 설치 안 돼 있고 구조화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원장 이력도 이제 잠겨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원장님 보이게 하고 대표 주소 만들고 사이트 맵 재생성하고 오래된 정보 이제 수정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다 하나씩 아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 홈페이지 구조를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서치 콘솔이랑 이제 애널리틱스를 설치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검색어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콘텐츠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 이력이나 진료 기준은 공개된 페이지로 구글로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 경력이 흩어져 계시더라고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특히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원장님들께서 더 그러실 것 같은데 논문을 이제 작성하셨는데도 학술 DB에만 올라가 있다거나 학회 강연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아무 데도 안 올리셨다거나 그리고 방송 자문하셨는데 그냥 방송사 페이지나 유튜브에만 올라가 있으시다거나 환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또 잠겨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기계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공개된 이제 프로필 페이지에 이력을 다 집약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이력들을 다 정리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브랜드 방향을 같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홈페이지랑 이제 블로그랑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진료 철학이랑 병원의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같은 주제를 쓴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 치료란 이런 식으로 하는 글보다는 기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부터 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뭐 치료를 하실 때도 기준, 그리고 그게 이제 원장님의 프로필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예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해외 환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되지 않은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거나 수정 요청이 있어도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깨져 있는 구조들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같이 처음부터 AI 이미지로 이제 생성한 것부터 다 시작해서 이미지 하나하나 브랜딩에 맞춰서 바꿔드리고 이런 식으로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메인을 사서 연결하는 것까지 네,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구조화 데이터도 다 만들어야 되고 질문 단위로 이제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또 이제 이 레딧 같은 커뮤니티를 AI가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해외 환자를 이제 끌어오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저희 해외 환자 유치 페이지를 이제 링크를 같이 넣어 놓는 겁니다. 제가 이제 클리닉 스태프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답변을 시작한다거나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저희 홈페이지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계산기 같은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런 툴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고,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은 정보를 준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 홈페이지는 이제 계산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네, GEO도 SEO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검색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인용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다국어 페이지들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 캠페이지 밖에 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칼럼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다국어로 같이 번역을 해드리면서 그 어떤 대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진료 철학이나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같이 논문을 넣어 놓으면 이 논문을 첨부하거나 논문을 참고하면 훨씬 더 인용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칼럼 사이트를 네, 이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개원을 준비하실 때 원장 프로필이랑 진료 기준이랑 이런 자료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을 등록하실 때 홈페이지에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구글 서치 콘솔,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앰플리튜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도구들을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진표에다가 앞으로 어떤 곳에서 유입되는지를 본다고 할 때 이제 AI 검색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일치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유입에 대한 기록을 시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AI 점검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어느 부분 질문에서 우리가 잘 안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별로 신안 집계나 같은 질문을 이제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실습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개원을 이미 하신 원장님들 대상입니다. 글을 한번 최근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 올려가 있는 글을 한번 보시고 병원 이름과 이제 원장 이름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병원 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라온 네이버 글들이나 이런 블로그 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우리 병원 글에 진료 철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료하시는 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슨 동 피부과 추천해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병원이 언급이 되는지 그리고 몇 번째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인용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뭐 시술이나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울세라를 우리가 되게 강조를 하고 있다면 그 병원 울세라 잘해? 그 병원 울세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른 의원이랑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 AI가 어떻게 답변을 해보는지만 보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걔가 어떤 걸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랑 그런 정보는 없어서 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의 병원에 어떤 병원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블로그를 들어가 보셔서 그 병원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잘 인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글이 인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구글이나 아니면 칼럼 사이트,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뭔가 이제 기고를 하셨을 때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 주제로 뭐뭐뭐뭐 잘하는 곳하고 이 블로그가 최대한 인용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이 이제 출처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은 이제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 결과를 어느 정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니터링 업체에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매출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환자 수랑 거기에 객단가가 이제 곱해져서 이제 매출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신환이랑 이제 재진, 신환에서는 이제 채널별 유입, 그 안에서 전환율, 그리고 재진에는 또 재점률 리콜, 거기 패키지 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세미나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었고 오늘은 이제 신환에 대한 유입과 전환율에 대한 부분, 특히나 AI 검색에 대한 부분을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탐색을 할 때 예약전을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AI 검색을 하는 트렌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랑 AI가 네이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선점하실 때도 환자들이 질문하는 이런 질문까지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그 질문이 네, 생각보다 많은 이제 검색이나 노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환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좁은 질문들을 다른 병원에 비어있는 질문들을 한번 찾아보는 역할. 대행사를 찾으실 때도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측정에 대한 결과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원장 정보는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질문을 보시면서 실제로 바꾼 뒤에 많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AI 검색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당장 이번 달 신환이 급하신 병원에는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사실 광고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AI 검색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고 아직 많은 병원이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병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큰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노출 몇 위를 보장받고 싶으신 병원도 사실 보장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게 요즘에는 네이버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달라졌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생각이나 진료 기준 이런 것들을 콘텐츠에 이제 사실 드러내 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콘텐츠의 그런 진전성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수할 시간이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 방식이 맞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들과 같이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오늘 들어주신 분들께 혜택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링크를 한번 QR코드를 들어와 주시면, 네, 제가 오늘 세미나 VOD 다시 보실 수 있으려면 일단 여기 파닥파닥 신청한 페이지에다가 리뷰 작성을 남겨주셔야지 이제 파닥파닥 측에서 이제 세미나 링크가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 폼에다가 어느 병원이신지, 그리고 연락처랑 이메일,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그 홈페이지를 봐드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그냥 무료로 같이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또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선물로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도 같이 해드립니다. 네이버 글 5편을 제가 인용 가능한 형태로 그 저희 자체 칼럼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요. SEO랑 GEO 최적화를 해서 원장님이 인용되실 수 있게 최적화를 해서 네, 병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무료로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이 QR코드 찍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오늘 세미나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 분께서 주셨는데 네, P님께서 질문 주신 네, 부분 근무 경력 외에 특별한 이력이나 논문 반송 경력이 없을 경우에 이제 신규계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짜셔야 하는지 네, 디자인상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텍스트로 넣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인용되지 못하는 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고객사 원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원장님이 지금 계셔서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칼럼 사이트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력들을 제가 제 자체 사이트에다가 다 정리해서 그분의 진로 철학이나 이력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원장님 사이트에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올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혜택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어떤 질문을 통해 경쟁 업체들이 추천되고 있는지를 찾을 방법도 있을까요? 그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자체 GEO 모니터링 툴이 있는데요. 그 네이버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밀고 계시는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술을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이 나오길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 주제 안에서 이제 비슷한 것들로 이제 비슷한 바리에이션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경쟁 업체가 가장 위에 나오는지 그 경쟁 업체가 몇 개의 이제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 분석 툴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원장님께서 직접 여러 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검색어를 했을 때 어떤 경쟁 업체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개원 예정일이 명확하지 않으시고 수개월, 1년 정도 남았다면 개원 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사실은 나중에 병원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아직 병원명으로 하지 않으셔도 글을 작성해 주시면, 그냥 콘텐츠를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그거를 AI 대행사한테 넘겼을 때, 원장님이 직접 작성해 주신 글이 사실 전문성이 가장 있고 너무 좋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참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주실수록 좋습니다. 사실 개원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고객사분 중에 한 분도 신규 개원하신 지 한 1, 2년 차 정도 되셨는데, 어, 그 개원하시고 나서는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퀄리티가 낮은 글들을 막 생산해내는 대행사를 쓰시느라고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오히려 쓰셨던 원장님께서 공부하실 때 쓰셨던 블로그를 저는 오히려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SEO, GEO 최적화를 해서 오히려 AI 이제 인용률이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냥 가지고 글을 써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임웹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에 최적화된 툴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신다고 한다면, 음, 근데 제작 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AI 홈페이지 구조를 잡을 때 이제 홈페이지 구조들도 LLM이 읽을 수 있게 그것들을 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쓰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직접 처음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하시는 게 좋죠. 아이맵 기반으로 되어 계신데 아이 홈페이지를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은 아이맵 기반을 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으신 이제 고객사 분이 계셔서 아이맵은 유지를 시키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다가 동일하게 이제 블로그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다른 인용될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 놓는 거죠. 특히나 챗 GPT가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GPT인데 GPT에 인용이 안 된다는 건 사실 크리티컬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챗 GPT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아임웹 같은 경우에는 AI 크롤러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맵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플랫폼 차원의 보안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GPT 봇이 긁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맵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신 원장님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아예 이관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은 아이맵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아예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해서 클론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만 대행해주는 업체에서는 웹사이트 제작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실 AEO랑 SEO를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GEO 진단이나 무료 혜택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항이 너무 좋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계약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곧 연락을 드려서 이미 갖고 계신 블로그들을 제가 SEO, GEO 최적화를 해서 구글 웹사이트 인용될 수 있게 무료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미나 오늘 VOD도 제공을 해드릴 거고, 네, GEO도 무료 진단해서 진단서 리포트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고, 지금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새로운 업체, 뭐,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그거 거기다가 그냥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혜택 신청 부분은 네, 작성하셔가지고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에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